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27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정신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큰 거는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관세 인상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엄포성 발언을 했죠. 뭐 우리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호들갑을 떨면서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이란 쪽에는 이때까지는 허세만 잡다가 이제 항모전단을 파견한다 해도 가봐야 아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항모전단도 보내놓지 않고 공격하겠다 이런 게 전 세계를 뱅뱅 돌았었죠. 그런 말들이, 이게 트럼프가 왜 이러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도 반복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답은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다른 뭐 데서 다루질 않기 때문에 소위 가방끈 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제가 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름 판단하시는 게 또 있으실 테니까. 지금 이게 이제 미국에 처한 이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위기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의 탈출 방안은 뭐냐? 자, 중국은 준비가 됐고, 일본은 통보를 하면 될 것이고, 러시아는 기다리고 있다. 지금 남은 건 북한과의 협상이에요. 지금 뭐 얼마 전에 김민석도 그것 때문에 갔을 것이고, 미국도 어떤 행보를 보여줬죠. 한국의 방위는 남한이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미군 철수부터 해서, 한국의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현무5 같은 거, 그리고 그 미사일, 핵 무장이 가능한 미사일, 핵 무장이 주요 목적인, 그리고 그것은 이제 중국도 용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당국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핵 추진 잠수함.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한다. 자, 다극화 세상으로 진전이 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러느냐? 자, 여기는 이제 미국 경제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죠. 이거 탈출구 지금 남은 거 하나는 전 세계에 찝쩍거릴 수 있는 나라들은 다 찝쩍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이야기를 왜 안 나오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 대중은 모른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야 협상 당사자니까 이야기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 안 하면 되지요. 신호를 가끔 보여줄 수만 있으면 끝이에요. 다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지금 금값하고 은값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트럼프 때도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핵심은 우크라이나 폐색이 짙어진 25년 초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즉 바이든 때부터 오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 많은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왜냐하면 금시장이, 은시장이 전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쉬워요. 주가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흔들리고 있다. 네, 급기야 뭐 독일이 밖에는 1,000톤 이상의 엄청난 양의 금액을 빼가겠다,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해찬이 베트남에 갔는데, 오늘 보니까 막 문재인도 오고 이재명도 조문하러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뭐 훈장도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죽은 것은 분명해요. 그 일은 북한과 상관이 있는 일이고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중재거든요, 중재. 제가 보기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늘 북한이 서해상이 아니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하나 발사했습니다. 큰 파워 게임을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마지막 이건 둘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짢은 거예요. 지금 이만큼 들어줬으면 해야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하는 딜은 엄청나게 큰 딜을 하고 있더라고 봅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트럼프가 이 협상의 포지션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자,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관계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급드리는 내용은 다 사실이에요. 데이터로서.
자,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보느냐, 어떤 맥락을 구성하느냐는 이제 제가 한번 해보는 것이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별로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전문가들과 언론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상호관세 15에서 25% 인상하겠다. 트럼프 국회가 합의 이행을 안 해.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우리가. 근데 우리는 되게 덤덤하게 반응이 나왔어요. 트럼프 관세 인상에 미국식 공식 통보 설명은 없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어쩌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지금 S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반응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호들갑스러운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서 전혀. 예.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배팅을 했거든요. 그럼 잠깐 삐졌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단기간적으로 미네소타 주나 미네아폴리스 같은 데서 지금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인원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탈출구 차원에서 또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이란에 저기 함대 파견한다는 거랑. 어쨌거나 좌충우돌인데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그것을 북한이나 남한이 미국과 좀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이용하면서 더 뜯어내고 있다. 인정사정 없이 혈전이다. 그런 생각이 감이 들어요. 예,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타스 통신의 대문 기사가 이겁니다. 미국이 함대를 이란으로 보내고 있다. 베네수엘라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자체가 약간 뻥인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에 전쟁할 것처럼 그랬을 때는 안 보냈었거든요. 또 이제 뻥이다라는 느낌이 주는데 트럼프의 말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란을 혼내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란과 이란이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 대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대는 왜 보냅니까? 대화하면 되지. 함대 보내면 대화하겠습니까? 싸우려고 들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트럼프도 갈 때까지 갔다, 이 작전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M1 에이브람 전차 업데이트도 못하고 후속 모델도 못 내놓고, 근데 자주포도 업데이트 못하고 F-35도 다 망가져 있고, 수상함도 제대로 못 만들고 수리도 우리한테 맡기고 155mm 포탄조차 1년에 몇만 발밖에 못 찍어내는 그런 군수 사업으로, 그중에 그래도 그게 나토에서는 제일 나아요. 그런 나라가 이란이라는 그 지역에 강국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 절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상황에서 전면전을 한다?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그러다 되면. 예. 자, 러시아 언론에서 그런 느낌이 묻어나고 있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급 악화됐다. 당황한 백악관의 태세 전환이 필요하죠. 몸부림을 치고 연막탄을 치는 와중에 누가 연막탄에 맞고 사망한 겁니다. 지금 2건이나 연속. 그러자 밑에 이제 보이죠? 뭐 클린턴하고 오바마가 나서서 전직 대통령이 대정부 저항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자, 이러면은 트럼프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제가 쭉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자본의 탈출, 미국이 갔나 맛이? 그런 신호는 이미 여러 번 나오고 미국이 맛이 갔나? 이번 기회에 트럼프 무너지면 완전히 가는 건데 그건 사실이 그럴 거예요. 예. 자, 오바마든 클린턴이든 미국 사람들 중에 몇이나 똑바로 정신 박혀서 이런 거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고 이란 이야기를 꺼냈다. 예, 전쟁이 곧 날 수도 있다. 이때까지 나랑 큰 동지 역할을 해왔던 한국마저 한국이 저런다는 것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도 없다. 이런 걸 사실은 내포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다 깽판이다. 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내가 주저앉으면 세계가 같이 주저앉는 거다. 나 위에 대안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라. 금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국채 팔려고 하지 말고 자본가 그러면 여기 있어라. 우리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뭐 한두 달 전과 비교하면 베네수엘라 때와만 비교를 하더라도 훨씬 지금 약해져 있죠. 예. 자, 그 정도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미국이 예치한 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전혀. 예. 독일도 펄펄 대반격. 이건 반격일 수도 있고, 이번에 다보스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제가 또 그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미 국채를 팔아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나라나 뭐 싱가포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기타 등등 그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 유럽 국가들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자, 금도 지금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있는데 금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생명줄이에요. 이거 직접 진짜 독일이 이걸 찾아가겠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1,000몇백 톤인데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의 양이 8,000톤이거든요. 특히 이제 켄터키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포트 녹스라는 녹스 기지라는 데가 절반 이상이 한 5,000톤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구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찾아간다는 것은 미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고 독일은 미국하고 철천지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고 전쟁까지 할 수 있어요. 미국을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이거 베네수엘라도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거는 아마 이제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익숙치 않은 부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드렸지만, 그 중국 사람이 쓴 옛날 우리 아마 베스트셀러급에 도달했던 것 같은데, 화폐전쟁. 거기 엄청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 금융 전문가든 뭐, 어떤 전문가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제학자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안고입니다. 안고. 자, 오늘 그런 걸 잠깐 들여다볼게요. 그걸 보시면은 미국이 처한 위기라는 게 훨씬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요새 AI가 좋으니까 안 그러면 또 자료 찾고 이러면 하루 만에 이런 자료를 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예, 아니면 제 어스름한 기억에 기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오류가 많아지고. 이거 볼까요? 독일이 미국이 금을 1236톤을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빼가겠다. 다오. 지금 8,000톤 중에 1236톤인데 미국 지금 알려진 바로는 AI 상으로는 독일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보유국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3, 4년간 미국이 2008년, 2007년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부터 그 이후에 브릭스가 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을 잡았어요. 그때 미국은 대마불사했거든요. 나는 마음대로 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도 사실은 못 쓰는 거다. 우리가 계속 이런 절대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 위에 세상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금은 달러의 적이다. 사실이거든. 그래서 8,000톤 갖고 있다 말만 하고 확인을 한 적이 없어요. 예, 대마불사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다 죽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게 됐잖아요. 네. 지난 한 20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하면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이 금을 8,000톤 다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36톤 달라 그러면 못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치명타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찾지 않는 금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한다면 독일이 미국을 그냥 망하게 하겠다. 이하여 같은 이야기. 이걸 찾아간다고 진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현재는 압박 수단이겠지만 식은땀은 뻘뻘 흘릴 거예요. 이걸 막아낼 미국의 지금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엄청나게. 그래서 다른 방향 전환. 그게 이제 북미 대화죠. 거기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드밴티지가 나와야 돼.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갈 정도로 힘든 거죠. 예. 자, 그런 미국의 공공함을 아는 북한은 아마 우리도 거기에 편성했을지 몰라요. 계속 더 강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양보해라. 지금은 너만 죽게 돼 있다.
아니, 북한은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온 지 오래됐어. 괜찮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 미국 너는 망가지면 얼마나 버티겠니?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독일이 왜 금을 여기다가 맡겨놓느냐? 이것은 우리도 제가 10년 전에 기억으로 한 20톤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한국은행 20톤, 그게 10년 전에 마지막 본 게 그럴 거예요. 그 영국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혹시 망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쫓겨나가서 뭐 옛날 상해 임시정부처럼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비상금으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금을.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나라가 뭐 후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독일의 구소련의 압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금으로 바꿔서 독일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금으로 바꿔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놓은 거예요. 가장 강한 나라에 많이 맡겨놓은 거예요. 독일에다가, 미국에다가. 그들 금의 30몇 프로를 맡겨놨었고, 그 다음 또 영국. 우리도 영국에 맡기고 있거든요. 20톤. 제가 마지막 기억으로는. 프랑스 같은데. 센 나라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야금야금 가져갔죠. 독일 통일되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리고 미국이 거짓말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2008년, 9년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말이 나와서 2011년, 12년 정도에 걸쳐서 몇 년간에 걸쳐서 독일이 그때 몇백 톤을 찾아갑니다. 몇백 톤을. 그때 아마 더 찾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말렸을 거예요. 그때도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미국이, 나 니를 못 믿겠다. 나는 네가 나의 목숨값을 갖다가 네가 가장 강하고 마지막에 망할 나라일 것 같아서 그게 맡겨놨다. 근데 지금 너희 나라 상태가 그렇지 못하네. 좀 빼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보다 훨씬 세죠, 지금이. 즉 2007년, 8년, 9년 그때 미국 금융위기 나왔을 때보다 베어 스톤스 망하고 이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미국의 거짓말이 이거죠. 브레튼 우즈 합의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미국이 미국의 주도로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됩니다. 예. 그때 이게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때 브레튼 우즈에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달러에 좀 더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가치가. 다른 나라는 경제가 다 망가졌으니까 유럽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1달러당 얼마다, 1달러당 얼마다, 1달러당 얼마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교통정리를 했는데 그럼 달러는 금에 연동된다. 있죠? 1온스만 30g 정도 돼. 1온스당 35달러로 하자. 그 말은 미국이 달러를 더 발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가치의 금을 미국이 보관한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연동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이 안정된 거예요. 전쟁 이후에 막 엄청난 인플레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걸 다독거리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이 이 약속을 안 지키죠. 이게 자, 그래서 전 세계 금융이 미국 위주로 재편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한 미국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찍어내면은 그때 뭐 경제도 많이 커지고 그럴 때이기도 합니다만은 돈을 많이 찍어내기만 해도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굳이 금을 사서 그렇게 부담을 지을 이유가 있나? 예, 팽창할 때 확 팽창하지. 자,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디도 그런 이야기는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닉슨 때인가 그게 발각이 되죠. 그게 7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발각이 되고, 그게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이 힘이 강력할 때라서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최강 상태가 그때가 7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벌써 55년이나 되잖아요. 금은 달러에 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금은 영원히 이제는 돈의 역할을 못하게 될 거다. 달러로 계속 간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 될 때는 평생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00톤이라고 서류에 찍혀 있는 그 양은 미국이 편의에 따라서
어차피 누구도 찾아가지 못하는 돈이 금이고 우리도 못 쓰는 금이다. 그래서 아름아름 조금씩 썼다. 야금야금.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달라 그러잖아요. 인체는 이제 엎친데 덮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8,000톤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 부도 상황에서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지금 금값이 한 10년 전, 5, 6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엄청난 자산일 텐데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 엘리자베스 여왕 살아있을 때는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모르겠습니다. 대형 은행인지 하여튼 뭐 영국 은행인지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에 금 보유 시설에 가서 금에 둘러싸여서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그러면 그 달러, 그 금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차피 먼지만 뽀얗게 쓰고 있을 건데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하자. 우리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 8,000톤에 대한 감사나 확인 이런 사료가 없다. 라는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돌았단 말이에요. 누구도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1945년도에 금 1온스 약 30g에 35달러였는데 지금은 얼마냐? 제가 금방 찾아봤습니다. 금 1온스당 5,087달러예요. 자, 30에서 300, 3,000. 네, 100배 올랐죠. 예. 거의 한 70배 정도 올란 거네. 150, 150배 올란 거예요. 값이. 자, 그 밑에 그래프 보십시오. 24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죠. 바이든 때입니다. 폐색이 짙었을 때예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브릭스의 세력이 G7을 능력을 뛰어넘는다라는 부분이 인지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면 세상의 돈이 미국은 건물이네. 갈아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서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2025년 초에 취임을 했잖아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의 잘못 아니에요. 이걸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큰 역할을 해오다가 경제적으로, 왜냐, 빚을 엄청나게 지잖아요. 우리 빚 보정 잘못 쓰다가 쪼르륵 망하는 경우 많이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빚 보정 빚잔치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폭락이에요. 단지 브릭스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이 서서히 망가져 제자리를 잡아야 돼요. 폭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극화의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푸틴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 다극화를 위한 불꽃으로 필요한 것이 북한이라는 거거든요. 한반도. 그리고 뭐 북극 항도를 위시한 새로운 경제 루트,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상태 세계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수요를 창출시키는 거, 그게 달러의 힘으로 돌게 하는 거, 그거는 중국의 이해도 맞다는 거예요. 상대적 우위를 지키려고 해야지 미국을 폭망시키려고 그러면 전체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벌려놓은 짓이에요. 지금 이게 다 거품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도 뭐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 보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 환율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정작 미국의 달러는 이 모양이에요. 이래서 폭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건 이제 공동의 관심사가 됐다. 이렇게까지 이끌어 놓은 것은 푸틴의 큰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본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금값의 추이만 보더라도 미국의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입니다. 현재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금융위기보다 훨씬 큰 위기가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여기에 목숨을 건 협상이 미국과 북한 간에 한국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보 안 하는 거죠, 지금. 예.
지금 트럼프는 센 사람들을 만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앞뒤로 언변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양보해야 된다. 이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마침 있더라고. 안 그러면 뭐 책을 찾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포기했을 텐데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고 차베스가 지금 요 마두로 전에 대통령이거든요. 여러 번 해먹었어요. 여기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이 찾아간다, 1,몇백 톤 찾아간다. 미국이 그 금이 있냐 없냐 이런 말씀드렸죠. 그때 우고 차베스가 이게도 마찬가지 2011년이니까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 망하겠다. 내 금도 못 찾아가겠다. 잘못하면. 금다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갔어요. 160톤을. 2011년이에요. 이거 분명히 2007, 8, 9년에 있던 금융위기예요. 그때 독일도 몇백 톤 찾아갔어요. 이때 완전히 미국의 눈밖에 난 거예요. 그래서 적대화된 거죠. 그래서 석유 수출 못하게 하고 나라를 궁핍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인데 우고 차베스가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 그 원유가 많이 났었고 거기에 미국 큰 정유사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사우디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이 금이 거기 가 있느냐. 우고 차베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박정희는 엄연한 독재자지만 박정희에 대한 많은 연민과 동지애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우고 차베스도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금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됐을 때, 원유를 수출했을 때 그 금액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베네수엘라로. 제가 추측한 데는. 제가 좀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접적인 근거지만. 그거를 금으로 사든지 뭘로 사든지 해서 미국에 저금을 하게 했을 거예요. 미국에. 그게 사우디가 처음에 미국 그 석유업체들한테 놀아날 때도 그랬거든요. 달러를 수출하고 그 달러를 미국 은행에 저금하게 했었어요. 이란도 그랬겠죠. 거기는 이제 팔레비 왕조까지 끼어서. 그래서 회교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자원인데 핵심은 그 가운데서 이익은 미국 석유회사들이 다 뽑아먹고 팔레비 왕조하고 그 결과물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의 고혈인데 그거는 미국에 저금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금으로 돼서 미국에 맡겨져 있는 거죠. 미국이 싹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그걸 저항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금액이다. 다오. 너희는 지금 되게 불안하다. 지금 독일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서방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큰 자원이 없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한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보다 그런 게만 있었다면 우리도 석유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랬으면은 이런 식으로 엮였을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중앙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들의 우라늄 팔고 다이아몬드 팔고 그랬을 때 거기서 프랑을 쓰게 돼 있었죠. 그것도 프랑스 프랑도 아니고 그 나라들에서만 통용되는 프랑. 그리고 그 프랑을 누가 관리해 줬느냐? 프랑스 재무국이 관리해 줬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뛰쳐나갔더니 죽일 놈 된 거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볼 때 여러분 콩깍지가 씌워져서 있는 거 이건 언론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짚어보세요. 왜 그 금이 어떻게 저만큼의 큰 돈을 마련했을까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하면서 트럼프가 그랬죠.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성과물도 자기들이 다 먹어놓고. 예, 어쨌거나. 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타스를 보니까 영국 총리 스타머가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도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하죠 지금. 유럽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는데 이제 중국까지 가는 것은 손 벌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 영국의 특징이에요. 큰데 무조건 기댄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미국 아니면 중국이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 강요받지 않아. 이것은 중국 선택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해온 걸 봤을 때. 왜 미국 없이는 못 사는 나라니까. 예. 자, 이것은 며칠 전에 이태리 총리 멜로니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예요. 이태리 스타머의 판단이 맞을까요? 멜로니의 판단이 맞을까요? 저는 멜로니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진다는 것은 현재 트럼프의 방향성은 큰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그의 말이 씨알이 안 맥히기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초조해하고 있다. 자, 미국이 망가지고 새로운 그 선이 분명해질 것 같으면 스타머가 지금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일 것 같다는 판단으로 가는 것인가요? 그렇게 판단하면 단순한 판단이죠. 미국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망가지고 중국이 이긴다 그러면 전 세계는 폭망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정 방향 바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설명하려고 한다면은 마지막 협상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거의 끝났거든요. 협상이라는 부분에서 북한과 한국이 절대 양보하고 있지 않다. 더 많이 뜯어내려고 한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게 이재명 스타일에 딱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리고 지금 영국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다. 이 멜로니가 와서 하고 간 말이 다 맞는 말이다. 한국과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의 협력 관계에 의해서 한 달 뒤부터 뭔가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관세 올리고 트럼프의 오늘 그런 언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란에 간다. 그것도 저는 아니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협상 때문에. 그 스트레스의 일환이 유탄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노구를 이끌고 열심히 일에 관련돼서 일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이해찬 전 총리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가 그런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각심과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은 눈에 핏발이 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한테 말할 수는 절대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사가 떴죠. 지난번에 이제 중국 갔을 때 이야기한 거 서해에 뭐 중국이 설치하고 있던 구조물 관리시설 이동 작업 중이다.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만의 관계 복원이 아니잖아요.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복원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즉 트럼프가 한 행동은 변죽이다. 나 힘들다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자금이 못 움직이게 한다. 아까 금값 보셨잖아요. 은값도 은값도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뭐 최근 몇 년간에 금값보다 더 올랐어요. 예, 달러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돈은 다 달러에 연동이 돼 있어서 세상이 힘들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같은 돈들의 가치가 떨어져요. 일본의 전 세계에. 그거 얼마나 험한 거품에 매달린 거품의 형국이거든요. 위험한 거죠, 지금. 아까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네. 즉 미국이 컨트롤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재명이 오늘도 한 번 더 이야기했죠. 이런 거. 트럼프는 관세 올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인가? 모두 발언해서 비정상적 부동산 집중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태평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주택 보유자 과세가 면제됐던 게 아마 5월 중에 만료되는 것 같아요. 그거 절대 연기 안 시켜준다. 이런 데서 압박이 들어온다. 왜? 선거를 앞두고. 너 경기도 이럴래? 서울 이럴래? 그런데 절대 양보 없다. 지금 2번, 3번 언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에요. 과세 연기 만료는 5월 중반 이후인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방선거랑. 그러면은 내가 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예민한 지역을 놓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스타일을 봤을 때. 그냥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이론의 환영을 받을 수 있어. 이건 북한 문제밖에 없어요. 북미 종전선언과 그에 따른 대규모 투자.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투자를 하면 우리 보고 투자할 게 아니다. 미국 너희가 직접 투자해라. 그게 더 낫다. 미국 너희한테도. 가서 단물만 빨아먹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투자 이익만 보겠다고 하지 말고 너희 돈으로 투자를 해라. 직접. 예전에 제가 그런 기색을 몇 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것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발을 담그는 정도를 더 해라. 그게 미국 너희한테도 유리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너희 기업이 바로 들어와라. 우리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보고 돈 쓰라 하고 너희는 나중에 자본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직접 투자해라. 그래서 들어와라. 이런 거랑 상관이 있다고 봐요. 하려면 진짜로 해라. 그게 답이다.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원전을 추가로 2기 건설한다. SMR도 하나 한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원전 10기 정도의 전기를 먹는다라면서 YTN에서 어떤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번 삼성 이야기 들어보면 한 50% 이상 정도는 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송전선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가 가느냐 이거 아니에요. 예. 자, 핵심은 원전 2기 SMR 1기인데 원전 2기 저건 아마 울진에 있는 건가? 한비르 원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이름 잘 모르겠네요. 거기 윤석열 때 그 공간이 2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뭐 5개, 6개, 7, 8개까지 원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자리를 만들면은. 그러면 거기 폐기하는 부분하고 폐기물 보관하는 부분하고 송전선로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2개 짓기로 한 것을 계속 지어라. 지난 정부가 약속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면에 봤을 때 지난번 정부 보고를 할 때마다 부처 보고를 할 때마다 이재명 입장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두 달 전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폐기물 어떡할 건데. 거기서 양보된 분위기는 분명해요. 근데 밑에 이야기는 뭐냐면은 완전 원전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걸로는 답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늘뛰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 가고 있다. 그 방향으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탈원전 한다는데 전 세계는 탈원전을 안 하는데 우리만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살이죠. 그래서 문재인 때 탈원전을 이야기했을 때는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그때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와중에 지금 전쟁을 3~4년 했고 G7을 위지해서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 사이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했어요. 우리만 열심히 투자했죠. 따지고 보면 준비하면서 수소법 만들고 이번에 AI법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들을 풀이를 해볼 때는 여기 SMR이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부지는 장만이 되어 있는 것이고 송전선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전력 수요도 많이 있다. 자, 이게 대해서 이제 환경부 장관이 설명을 하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수소 이야기를 딱 꼬집어 이야기했죠. 수소 부분이 지금 원전과 가격 경쟁이 있을 정도만큼의 기술적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한동안 같이 가야 되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딱 시작하면 제일 좋아요. 왜? 전 세계 설비를 우리가 싹 다 차지할 수 있거든요. 독점으로. 그걸 전 세계가 용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한테 되게 슬픈 일이에요. 이재명도 이 일을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부터 말이 싹 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뭐냐. 우크라이나전이 한창일 때 영국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죠. 처음 2035년인가 30년까지 퇴출하기로 했던 디젤차를 5년인가 연기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거예요, 바로. 지금 같으면은 그 변화의 무게를 감당할 정도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변화하는 기간을 늘리자. 그래서 원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봅니다. 한동안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하자.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SMR 1기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원전 2기면 2기가고 SMR 하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그게 훨씬 작을 거예요. 저거는 제가 봐서는 울산 쪽이나 이런 데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거기 AI 센터 들어오는데. 예, 울산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는 송전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수소 기반의 발전소도 짓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소모하면 돼요. 이거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오는 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활용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수소에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 유리한 점을 계속 지켜나간다. 자, 세상이 이 변화를 지난 3년간 바이든이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늦춰졌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 2주 전에 나온 거지만 지금 대형 원전의 주요 생산자인 한국의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이미 100조 SMR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 순차적인 준비가 되어 왔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몇 년 놀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도 지금 윤석열이 3년 하는 동안 제가 다루는 국방 산업 분야에서 무기 체계에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긴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을 그 짧은 시간에 꽤 맞춰요, 다시. 근데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 상황은 그렇게 못하다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책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새로운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기차 같은 게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우월하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죠. 그래서 업체도 이미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빌 게이츠도 움직이고 현대중공업도 움직이고. 자, 이런 것들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과거에 있는 세력들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완만하게 빠진다. 자, 이것이 오늘 주제와 연계시켜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방향에 의해서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리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식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정리의 방향은 뭐냐?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거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고, 북극 항도가 열리고, 자, 그런 식의 대전환, 대평화의 전환이, 그래서 평화위원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경계선에서 얘들 진영 논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들을 다 소통시키겠다. 파키스탄, 이란, 그래서 무역로를 개통하겠다. 대표적으로 또 가자. 그래서 아프리카랑 연결하겠다. 그 멜로니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프리카 부분은 그건 그대로 간다. 대신에 기존 것을 힘을 옛날 같으면 뭐 10년 만에 뺄 것을 이제는 20년 만에 뺀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2기 이상 추가로 건설 이거는 상당히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